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동지네요. 오늘은 애기동지라네요. 애기동지. 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오늘도 난세 영어 허경영을 아십니까? 27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천만한 미군 철수 주장. 안보 문제는 늘 우리의 화두가 되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아직 휴전 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을 즉하 통일하려는 생각을 결코 접은 적이 없다. 최근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남북한 전력이 비대칭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전투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휴전 종식과 평화체제 선언도 전략적으로 절대 열세인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휴전이 종식되면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하루아침에 북한에 의해 적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식 공산체제가 좋다면 모를까 우리의 자유체제를 지켜나가려면 현재로서는 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어야 한다. 미군 주둔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필요성이 상호 맞아떨어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트루먼 정부의 미국이 미국 방어라인인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방어선 안쪽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터 정부와 같이 미국은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 주군은 우리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북한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미군 주군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쓰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미군 주군을 자주성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명분보다 실제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자등거리 외교를 해야. 앞서 나는 우리나라가 유거부지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장점의 입장으로 본 것이며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으려면 고도의 외교력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바다로 나오려는 대륙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 세력의 접점에 놓여 있기도 하다. 대륙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이며 해양 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대륙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탐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답니다. 구한말, 청,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삼키려고 각축을 벌였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경제무역 전쟁과 주도권 다툼이다. 지상으로부터 36,500km 상공에는 29개의 GPS 위성이 있다. 여기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지구에서의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다. GPS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인다. 그런데 GPS 소유국이 미국이다.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 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현재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해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 선제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GPS를 막아버려 비행기, 선박, 미사일 그 어떤 것도 띄울 수가 없다. 비록 중국이 독자적으로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GPS를 보유하고 있고 방위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 아직까지 미국의 전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국민의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도 값싼 중국 제품 덕분에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감으로써 그간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는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자칫 전쟁의 구실이라도 생기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은 뻔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채무는 모두 사라지고 중국의 산업은 초토화된다. 미국이 이것을 노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과의 수교를 도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1, 2차 회담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의 주제였지만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중국과 떼어놓으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에 남한에 버금가는 경제 성장을 약속하고 어쩌면 미군 주둔까지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중국은 사방이 친미 세력에 포위당한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심한 경우 미국은 북한에 남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섬나라 형국으로 전략적 가치는 북한보다 못하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북한이 원할 경우 남한이 북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까지도 동의하는 밀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다루기도 편하고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미국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GPS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고 군사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 간 관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해서도 안 되고 미국만 중시하고 중국을 멀리할 수도 없다. 미국은 6.25 전쟁 때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우방국이다. 그 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의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중국은 6.25 전쟁 때 100만 대군을 보내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도왔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대한제국 이전에 가졌던 종주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크다란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술인 불가근, 불가원, 즉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덩그리 외교를 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적 도움을 꾀하여야 한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는 원한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어차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묵은 과거사를 계속 들추어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당분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 가급적 덩그리의 다자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살 길을 열어가고 어부지리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간다면 이들 국가 간 역학관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국제연합본부를 판문점에 두는 것이다. 유엔 본부가 남북 사이에 있는 판문점에 오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자연히 해소되고 북한은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일은 물론 국지전적 도발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유엔 대표들이 오가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 판문점에 있는데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로 오면 지금처럼 유엔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원국들은 해비 납부를 비롯해 활동의 적극성을 띨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아끼고 유엔 본부 지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엔 산하 단체들을 남한의 파주와 북한의 개성 일대에 유치하면 남북한은 관광 수입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무슨 수로 유엔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구소련이 한반도로 진격하려 하자 공산국가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완전히 장악될 것을 염려한 미국이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갈 것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일본인데 정작 국토가 두동강 나는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군의 남침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침공 세력인 북한,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맞서 유엔군을 편성하고
남한을 도운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돼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일어나 참전 군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죄 없는 아이들까지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 것도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다. 북한 김일성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하게 된 데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으로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북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수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100만 대군을 동원한 중국의 개입으로 그마저도 좌절되어 우리나라는 다시 분단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분단과 현재의 전쟁 불안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당연히 물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30년 전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일은 꼭 추진하여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늘의 신인님 말씀 중에 기도를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우리 신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소원 있으시면 잠자기 전에 10번을 외치고 흑영령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